저는 이제 납땜을 원래 못하고 납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뭐 햄토리님하고 이제 환자님을 통해서 납땜을 좀 계속 배우게 되었고, FPV는 아무래도 술이나 아니면은 조립을 할 때 납땜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기판에다가 회로를 일일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납땜이 거의 필수, FPV라면 술이나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TS101이라는 이렇게 C포트를 통해서 야외에서도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납땜을 할 수 있는 이 TS101 인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납이 촉에 많이 묻을 경우에 촉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이렇게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납 정리하는, 얘의 명칭을 까먹었는데, 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납, 유연납, 저는 이제 수성RC에서 이거 구매했는데 유연납이 있고, 납땜을 하다 중간중간에 납땜기를 씌워줘야 되잖아요. 씌워주는 게 아니고 어디 놔둬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게, 얘는 TS101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전선 때문에 잘 서진 않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놔둘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여기 원래 스펀지, 물을 묻히면 이제 부풀어나는 스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따로 제가 이걸 쓰기 때문에 따로 달아놓진 않았고요. 보통은 이런 페이스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얘를 묻혀서 쓰는 형식인데, 저는 이건 잘 안 쓰진 않고, 저는 이제 햄토리님이 추천하신 이런 퀘스터라는 그 플럭스펜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제가 쓴 거 186 플럭스펜이라고 되어 있고, 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떤 용도냐면은 이런 보드에 이렇게 플럭스를 묻히고 쓰느냐 아니면은 그냥 쓰느냐에 따라서 납땜 난이도가 엄청 달라져요. 저는 한 요 정도 기름 같은 게 묻어 있죠. 저는 한 좀 많이 묻히는 편인데, 초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은, 얘를 그냥 이제 제가 묻힌 쪽이 이쪽이잖아요. 지금 이쪽이 묻혔고 이쪽은 안 묻혔잖아요. 저기다가 그냥 납땜, 플럭스펜 안 묻힌 쪽에다가 납땜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그래도 많이 해보면서 이제 숙련도가 조금 생겨서 수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만큼 막 어렵진 않은데, 얘가 보면 광이 죽어있죠. 그리고 모양이 약간 일정하지 않게 이렇게 납이 들어가는데, 플럭스펜은 납을 약간 광택과 동시에 납땜을 할 때 쉽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플럭스펜으로 작업을 하면. 기판을 너무 오래 찢으면 안 되고, 일정 시간 후에는 조금 식혀주고 기판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납을 오래 쓰면 이런 데다가 납을 한번 정리해주고, 새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쉽게 들어간다. 그리고 얘가 용도가 또 다른 게 납을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한 거를 납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용도로 좋아요. 이렇게 한번 묻혀놓고 다시 갖다 대면은 광택이 살아나면서 납이 올라오죠. 광택이 살아납니다. 이런 게 좋고, 그리고 보통 전선에다 납땜 많이 하잖아요. 전선에 납땜을 할 때는 이렇게 피복을 벗겨놓고 얘를 한번 꼬아줘요. 이렇게 손으로 한번 꼬아주고, 그리고 저는 얘 이름 뭐였더라? 이런 걸 하나 샀는데 직개발 있는 게 있으면 좋거든요. 손이 사람은 누가 납땜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를 전선이 이제 상처가 안 가게 압어를 잘 물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납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제일 좋은 게 얘를 전선 끝부분에 잘 들어가라고 이런 페이스트를 한번 묻혀놓으면 잘 먹거든요. 전선이 납을. 그래서 얘를 열을 가해주면서 납을 이렇게 하면 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납이 알아서 빨려 들어가요. 페이스트를 따라서. 네, 이렇게 납을 먹였다 그러죠, 전선에. 다음에 얘를 써야 되는 이유가, 아니면은 뭐 핀셋 같은 걸로 얘를 잡아야 되거든요. 전선을 납을 묻히고 얘를 인두기를 가하고 있으면 얘가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면서 손이 뜨거울 수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마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땜을 또 전선을 이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페이스트 한번 묻혀주고, 얘도 페이스트를 한번 묻혀주고, 납을 묻히고 전선 이어볼게요. 납을 묻히고가 아니고 이제 전선을 이제 기판에 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집게를 쓰셔야 돼요. 열 때문에. 금방 할 거기 때문에 페이스트를 묻힌 쪽에 인두기를 가하면은 붙었죠. 그 다음에 떼주면 돼요. 떼주면 이렇게 납땜이 된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납땜이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한 개 더 해보면은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전선에 페이스트를 묻히고, 전 듬뿍 아껴서 좋은 게 없다. 다음에 납을 인두기를 전선에 대고 있고, 납을 먹이고,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녹여볼게요. 납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을 때도 페이스트를 한 번 더 묻히고, 기판에도 페이스트를 한번 묻히고, 자, 이렇게
식으로 하면 되는데 끝이 조금 안 이쁘게 됐잖아요. 그럴 때도 동글동글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스트를 여기다 한 번 더 붙여주고, 마법의 페이스트입니다. 마법의 플럭스 펜 이를 살짝 열을 가하면은 동그랗게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정리할 때도 쓰고, 얘를 이제 분리를 해볼게요. 분리를 할 때도 이렇게 페이스트 묻혀놓고, 얘를 원래 핀셋으로 하셔야 돼요. 전선은 이쪽을 핀셋을 잡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 얘부터 분리한다. 힘으로 당기시면 안 되고, 얘를 가하고 있으면 얘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제 제거를 했죠. 얘를 잡고 있고, 열을 가할게요. 힘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먼저 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납이 먼저 녹을 때 이제 헐렁해질 때 그냥 꺼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되고, 실제 기판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G가 지금 조금 이상하죠? 이쪽이 납이 좀 이상하잖아요. 얘를 좀 정리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페이스트 묻혔죠? 얘를 가하면은 동글 잘 올라오죠? 얘는 지금 납이 좀 부족한 건데, G는 그럴 때는 페이스트를 좀 묻혀놨기 때문에 온도계 열을 가하면서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납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회로들을 너무 오랫동안 지지면 안 되고, 그리고 기판에 열을 오랫동안, 동판에 열을 너무 가하면은 이런 보드는 400도까지 견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동판이 손상이 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이런 칩들이 많이 모여있는 쪽에는 좀 집중을 하셔갖고 하셔야 되고, 얘 같은 거는 잘못 찢어지게 되면은 바로 보드를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5인치에 쓰이는 보드여서, 이게 변속기가 따로 있는 보드여서 조밀조밀하진 않는데, 이런 파보 20이나 아니면은 다른 작은 미니 소형 기체들의 이제 기판은 이거보다 작고 되게 이런 회로가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작은 기체일수록 올인원 보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연습용 보드로 충분히 먼저 납땜을 연습을 해보시고 납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지금은 뭐 수리나 아니면은 뭐 LED 작업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아직 미니 기체는 조금 저한테는 무서운 영역이고 아무튼 이런 화상 같은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이렇게 거치를 해놓거나 아예 전원을 이렇게 꺼놓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가 인두기가 열이 식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딱 스치면은 이제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열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판에 납동이 튀지 않도록, 그리고 납땜을 다 하고 나서 합선이 되지 않는지 체커기로 한번 물려보시고 배터리를 물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드 같은 거를 이제 저는 이제 햄토리님한테 많이 얻었는데, 연습하라고 이런 보드를 통해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자가 수리할 수 있는 정도나 아니면은 5인치 빌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과생이고 이런 전자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문하게 되었고 마냥 두려운 게 납땜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게 하다 꼭 사람이 필요하면은 언제까지 이게 계속 이제 주변 분한테 부탁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습하다 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햄토리님이나 이제 환자님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긴 한데 이런 납땜을 어느 정도 FPV를 오래 하실 생각이면은 수리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정도로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